네, 제 옆에 김영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현 특파원, 뉴스버스 특파원이 미국에 난 언론 딱 소개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딱 낙인을 찍은 게 뉴욕타임즈라고 해석하네요. 네. 뉴욕타임즈에서 쫙 다 정리하고 그 전에는 다른 언론이 났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국에서의 그 경희대학교 안 교수 거예요. 안병진 교수 코트를 단 것 같아요. 한국에는 VIP가 2명 있다. 네, V1, V2. 근데 김건희다라고 딱 한 거랍니다. V2가 김건희여야 하는데 V1으로들 다들 보죠. 네. V2가 윤석열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 이상현 특파원 얘기는 이것이 바이든 재선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바이든의 외교 성과는 한미일 동맹인데 그렇지. 거기서 돌격대 역할하고 견인차 역할하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특히 김건희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7, 8월부터 이제 대선 토론 들어가잖아요. 너 뭐 했니?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바이든 재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우리가 해석하는 추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끝모르게 냉전 국면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 전쟁 위기가 들이닥친다? 절대로 바이든 재선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계 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까지 이렇게 갈등 국면이 고조돼가지고 진짜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제 조건으로는 남측이 먼저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반도 위기 국면이 고조되면은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부추겼던 주도했던 마쿠에서 큰형님 노릇을 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 뭐 했냐 이런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뭐 바이든은 제가 미리 짐작하는데 다음에 대통령 되기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가 이른바 혐오의 정치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걸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단 말이죠. 왜 지식인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요? 샤이 트럼프가 사라졌어요. 왜냐 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런 국면에서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바꾼다 한들 어렵다고 봅니다. 트럼프 때 그래도 뭔가 해결이 되는 뭔가 실행이 되는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이 트럼프 때가 좋았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은 바이든으로서 어떻게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구상에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유수 언론도 결국은 김건희예요. 초점이 김건희거든요. 자, 오늘 새벽이죠. 안혜옥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분인 중에 하나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물론 줄리 의혹이 타당했다. 줄리가 실제로 김건희였다. 이걸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이번에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보면은 안혜옥 회장이 주거지가 일정하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통상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하잖아요. 뭐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지, 중대범죄라든가, 그렇죠.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안혜옥 회장을 무리하게 구속하려고 했던 경찰이 이번에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사실은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를 했으니까 그 안혜옥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죠. 과거에 대구에서 경북경찰청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안혜옥 회장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안혜옥 회장이 경북 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북에서 그렇게 한 건데 대구지검에서 킬시켰어요. 뭐 맞아요. 대구지검에서 킬시켰습니다. 검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뭐 한동훈이긴 하지만은 그 위에 이제 윤석열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직할 통치하는 검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검찰에서 김건희의 뜻에 반하게 안혜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킬시켰다.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대구지검에 있었던 고위 검사들이 다 그야말로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다 이거 됐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뭐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군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김건희 때문이에요. 이번에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안혜욱 회장 그 구속하려 했던 것도 김건희의 푸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안혜욱 회장이 이 말을 방송에서 저희가 뭐 아시는 분 다 알기 때문에
안혜욱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던 겁니까? 김건희 씨 줄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게 좀 있던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이건 이제 김건희 씨의 반박 얘기네요. 네네네. 내가 줄리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줄리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자,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센 언니라고 불리는 네. 분. 네. 뭐 물론 이제 뭐 그분의 일방의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겠지만은 완전히 이 진영 공격이고 누가 소설을 쓴 겁니다. 소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김건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봤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안혜욱 회장이기도 하고. 예, 11차례인가 뭐 만났다고. 이래서 이거는 사실은 본안 재판에서 판가름이 날 문제이긴 한데 글쎄요. 그 안혜욱 회장은 그동안 일관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이거는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요? 건물 자체도 다 없어졌어요. 왜요? 해체하고 새로 지었어요. 땅. 그 삼부토관 조남욱 회장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장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고 또 워낙 은밀한 프라이빗 고객에 대한 그런 응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뭐 접대 받은 사람이나 접대한 사람이나 다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해서 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V2도 아니고 V1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회장께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자, 이사장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줄리냐 줄리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죠. 얘기하세요. 김건희 정도면은 지금 뭐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영부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이번에 그 서울의 소리 특종인 명품백 금품 수수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사과는 안 하고 해명한다고 뭐 해명도 아닙니다. 설명을 안 돼. 피해자다. 예. 그 김건희는 피해자다.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곧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KBS 인터뷰에서 밝힌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곧 해외 순방을 가는 모양이죠. 또 가요? 독일로. 예. 간대요. 가는 길에 지나가는 말로 뭐 한마디 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뭐 비행기 타러 가든 뭐 하여튼 공식적인 기자회견, 뭐 신년 기자회견 이럴 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신년 기자회견 자체를 질문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신년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KBS 인터뷰에서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아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부인은 과거 문제인데요. 자꾸만 들춰서 줄리니 안 줄리니 그걸 자꾸만 왜 언론에서 얘기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사장님 보시는 겁니까? 아이고 그럼요.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쌓았던 그 인맥들 조남욱 회장 인맥, 윤석열의 사위로 불리는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그리고 신무정이라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스님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무속인 이런 분들이 한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났다는 얘기죠. 그 조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고 최은순이가 증언했죠. 네, 스님이 뭐 연결해줬다라고 누가 얘기를 또 했는데 저도 얼핏 본 것 같아서 그 스님이 라마다 르네상 스님이냐 뭐 그렇게 뭐 비아냥도 있었는데 실상은 신무정이라는 그 사람이 연결을 해줬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아크로비스타 정도가 아니라 김충식과 최은순이 같이 살던 잠실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거를 했다라는 제보를 열린공감TV가 받아서 얼마 전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했어요, 열린공감. 그러니까 뭐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김건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김건희가 아니라 오랜 프라이빗한 그런 인맥들 사이에서 윤석열과 만났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 사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좀 유추하면은 결국은 사실상 김건희가 지금 뭐 외국 언론도 뉴욕타임스도 VIP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뭐 국내 언론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간에 아예 보도를 안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대통령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뉴욕타임스도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 정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해명 또는 더 나아가서 사과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구 언론들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저 영부인이 한 번 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사과 사안은 아니죠. 이거는 수사 사안이고 그렇게 처벌을 할 사안인데, 근데 사과로 퉁치자 이렇게 나름대로 선거 전략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건의가 올라갔는데.
그러나 건의가 이 건의를 묵살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는 말씀은 이거 제 생각인데요. 이 사장님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뉴욕 타임스에서 맞아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가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코트를 달았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국정농단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라는 사실이 우리가 충분하게 유추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뽑지 않았는데 투표는 윤석열한테 했는데 집권은 김건희가 한다. 그래서 이제 줄리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사람으로 지금 언론에서 외국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뽑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가 저 지난번 명품백 그 금품수수 특종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꿀 특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의 한 수로 외신 기자회견했잖아요. 그 뒤부터 외신이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요. 직관력이 있어. 내가 진짜 대단해. 그거 갑자기 팍 해버리더라고 그냥. 그 뒤부터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직관력이 있는. 이 사실 대통령실에서요. 사실은 그 전에는 한국 언론들 그냥 입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총선까지 이제 한 90일 이상 남았는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니 그냥 뭉개 이랬던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 한국의 정통성 없는 권력자들은 항상 강대국, 특히 외신의 전전긍긍하거든요. 이번 외신들의 계속된 보도에 지금 완전히 멘붕이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뭐 이거는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연말에 이제 말하자면 판검사들 중에 원로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선배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 김홍일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당연히 판검사들은 이제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그래도 선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영부인 리스크를 정리를 해야 된다. 딱 얘기를 했나 봐요. 사실은 그 시중의 여론을 전달한 거죠. 잘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갑자기 윤석열이가 그 창가로 가더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선배님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이신데 왜 마음대로 못해? 딴 건 다 마음대로 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 머리 위에 누가 있단 얘기죠. 머리 위에 윤석열 머리 위에. 아니 근데 그게 왜? 정수리 위에 누가 틀어 앉아가지고 야 이대로 해, 이대로 하지 마. 그걸 자기가 대통령 권력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정신적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네. 제가 그 남산 넘어서 반도 호텔인가요? 남산 넘어서 한남대교로 갈 때 그 관저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 지나가기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이 환청이 들려. 무슨 환청이 들리느냐? 이혼하잔 말이야. 빨리 이혼해. 그러면서 막 뭐 깨지는 소리 막 들리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정신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환청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이게 뭐 김건희의 사생활 문제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아니 저기 명품백 받은 것도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개인 공간에서 이 줄리 아니냐도 이건 잡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뉴욕 타임스도 그렇게 썼다는 말이죠. 이게.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형수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근데 그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그 형수한테 무슨 욕설을 한 게 아니라요. 형수의 남편이죠. 자기 형이 어머니한테 했던 욕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이거를 형수한테다가 정말 무슨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욕을 했다. 근데 그것도 막 언론들이 사적 개인 그 가족끼리의 어떤 그런 갈등과 분란인데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이거 이재명 대표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제 와가지고 김건희의 그 과거가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덮어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야권이나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쪽에 보수층들은 그 왜 자꾸 부인 문제 갖고 얘기 이 얘기는 쏙 들어버렸어. 아니 부인이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인데. 넘버원인데 뭐. 네, 넘버원인데. 당연히 우리가 거론해야 되고. 그럼요.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맞아요. 감시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견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저 최재형 목사께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그 장면. 금융위원? 그래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부인이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융위원 인사에 관여한 듯한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도 이게 무슨 사생활입니까? 이게 뭐 그냥 보호해줘야 될 개인의 일상일 뿐입니까? 알면서도 저렇게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할까요? 네. 이사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그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제냐 권역별 비례제냐 이거 갖고 전당원 투표 이제 주말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기 100% 병리병으로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지금 여러 가지 당원들의 뜻을 알아본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70% 가까이 병리평 좋다고 그러고 지금 당에서도 연동형으로 가기보다는 병리평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이미 병리평으로 가야 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 네. 라는 어떤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리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당원 투표를 하면은. 네. 당원 투표에서 항상 옳은 결정이 나왔느냐. 서울시장, 부산시장 2021년 보궐선거 때 후보 내자. 원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후보를 내자. 이렇게 당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후보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은 그 민주당 심판론을 일단 정지할 일이 없었는데 그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없었을 텐데 그냥 뭐 후보를 내는 바람에 그냥 또 완패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 기세로 또 국민의힘은 그 이준석을 자기 당대표로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2대남, 3대남을 포섭해서 이듬해 대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4월에 이게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당원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후보를 냈단 말이죠. 이번에 병리평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권역별 병리평이죠. 네, 그렇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그럴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소수정당의 일부 원내정당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그런 관련 법률이 그렇죠. 소수정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대의와 명분, 실리를 다 찾는 그런 방안으로 당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이게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양당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참 글쎄요. 저는 선거제도 때문에 무슨 이길 당이 지고 질 당이 이기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유리하도록 그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준연동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면서 누가 창당한단 말이죠. 그 당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당이 진짜 위성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 한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막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준연동형으로 가도 결국 병리평과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무나 내가 만들어서 난 위성정당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또 민주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민주당 탈당해서 내가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었다. 그랬을 경우 개혁성도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있는 그런 분이 깃발을 들었다? 그럼 거기로 쏠릴 수 있죠. 그럼 소수정당, 그 개혁신당이나 이런 용해인신당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표를 얻을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준연동형 하면서 민주당이 큰 소리 치는 이른바 소수정당들도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지지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 아닙니까? 그 명분 있는 정치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에게 마치 무슨 빚을 맡긴 것처럼 돈을 맡긴 것처럼 야 맡긴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타도다. 윤석열 타도를 열렬하게 정말 온몸으로 온갖 어떤 그런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윤석열 타도의 어떤 그런 깃발을 놓치지 않고 진군했던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지지받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어떤 그 제도와 기교로 이번에 표를 얻고자 한다, 의석을 얻고자 한다. 글쎄요. 저는 뭐 상당히 이거는 좀 날로 먹는 정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그런 선명성을 진작에 드러냈으면은 뭐 사실 제도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과 척도점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이 선거제도는 부차적인 선택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거제도를 하든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약화시키고 윤석열 정권이 끌어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부차적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총선은요. 어느 당에게 표를 줘야 어느 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 윤석열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선거란 말이에요. 다수가. 그러면은 민주당, 현재로서 민주당이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윤 정당의 상징은 민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표를 줘야 윤석열에게 가장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정의당 뭘 했습니까 그동안? 뭘 했어요? 윤석열 타도에 있어서 뭐 그냥 이빨만 까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정의당에게 표 주는 게 윤석열 심판에 대의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정당들도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아플 존재로는 진보당 정도? 막 플래카드 걸면서 사납게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을 흔들었잖아요. 그 두 당 말고는 지금 생각나는 당이 없어요. 용해인 신당도 근데 용해인 의원 개인기가 빛났던 신당이지 기본소득당 자체가 그냥 용해인으로만 인식돼 있는 현실 속에서는 약하지. 아무래도 좀 약하지. 물론 용해인 의원이 참 열심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아주 의정을 했다고 보지만은 그 어떤 용해인은 믿을 수 있는데 용해인 나머지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다 보니까 또 페미니즘, 여성주의가 한가득인 정당인데. 정말요? 예. 그 뭐 저기 예전에 선거에 후보 냈을 때 뭐 포스터가 똑같았어요. 뭐뭐하는 페미, 뭐뭐하는 페미.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상당수의 단체들이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이건 양당 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양당제의 폐해가 간다.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제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제3세력인 정당에게 표를 줘야 뭐 우리 정치가 뭐 다양성을 구현한다. 글쎄요. 윤석열 타도라는 어떤 시대 정신에게 동의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민주당 아닌 다른 당한테 표 줬다가 괜히 국민의힘에게 보수신당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좋아할 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들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리어 그 이전에 우리만이 진짜 윤석열이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보고 야 우리가 준 그 표를 우리한테 줘. 이게 뭐 빚을 받아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 이미 늦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게 이낙연 신당하고 저기 저 누굽니까 이준석 신당 아닙니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씨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젠가 그저 최민희 의원하고 제가 통화했더니 조홍천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홍천이 기반이 졸적 기반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민희 의원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게 삼자 구도가 되니까.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했던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왼수라는 게 실제로 이낙연 신당 쪽에서 막 내보내면은 그들은 지역구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례하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반윤 전선에 구멍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번 선거제도에 이준석도 실제로 지금 뭐 이준석도 어디 지역구 나서 될 데 없잖아요. 비례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근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2대남 3대남들은 이준석 신당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광주는 전남은 전북은 우리 표 이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뭐 저기 조홍천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뭐 김종민이가 나오든 이원욱이가 나오든 그러나 선거 임박해서는 윤석열 심판론 이게 힘을 얻을 것이고 그들은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존재감 없이 그냥 찌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표를 많이 그렇게
민주당 후보에게서 갈라서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비례밖에 없다는 거지. 오직 네. 지역구에서 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례. 천하람도 잠시 뒤에 우리 김봉신 이사님 나와서 여론조사 발표 얘기할 텐데 천하람도 별로 없어요. 네, 실제로. 네. 걔네들이 원하는 건 비례야. 네. 비례밖에 없는 거야 지금. 네. 이준석 신당은 모르겠지만은 이낙연 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의석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비례도. 비례도. 알겠습니다. 봅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얘기 오늘 많이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